네, 안녕하세요. 김우탁 노무사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3월 들어가지고요. 새롭게 시리즈 강의로 준비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사 너무 잘하는 담당자의 비밀 파일 이 시리즈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 이미 이제 공지된 바와 같이요. 제가 최근에 이제 쓴 실제 오프라인 책을 기반으로 해가지고요. 진행되는 강의고 앞으로 이제 140개 주제에 대해서 몇 달 동안 순차적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늘이 이제 드디어 이제 첫 강의거든요. 그래서 일러두기를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요 강의는 제가 이제 3월 1일자로 출간된 인사 너무 잘하는 담당자의 비밀 파일을 기반으로 진행이 되고요. 교환은 책과 똑같이 140개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근데 책은 1번부터 140번까지 쭉 이렇게 제가 편별로 작성을 했는데 일단 그것과 무관하게 실무적으로 좀 많이 물어보시는 순서 그리고 뭐 시류를 어떤 타는 주제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제가 좀 순서를 바꿔가지고 재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책이 한 35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그걸 교환에 다 실을 수는 없기 때문에 본문 내용의 일부를 제가 소개를 하고 관련 내용을요, 실무상으로 겪은 거를 허심탄회하게 좀 얘기하는 그런 강의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강의로 임금부터 시작을 할 건데, 뭐 하기 전에 이 강의를 와캠퍼스를 통해서 저를 처음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강사 소개 인사 말씀을 드리면요. 예, 저는 서강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와서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노무사 시험을 붙고요. 수습생활과 월급 노무사 생활을 좀 시작을 하다가 저기 3번에 보시면은 지금 현재 홍대 입구 쪽에 노무법인 원이라고요. 나름 이제 좀 잘 나가고 싶어가지고 으뜸 원자를 쓴 노무법인 원의 지금 대표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현재 여기 와캠퍼스에서 인사노무 분야에서 좀 여러 개의 강의를 지금 찍고 앞으로도 찍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양력은 그냥 뭐 요거 화면에 있는 걸로 가름하고요. 예, 바로 첫 강의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강의는 너무 무거운 주제를 하게 되면은 좀 지루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좀 중요하다라고 알려진 임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실무를 하다 보면요. 임금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자 이거는 이제 세법상 얘기하는 근로소득하고 거의 비슷하긴 해요.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약간의 차이는 좀 있거든요. 그래서 노동법상 임금의 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노동법 버전에서 따지는 임금의 범위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정의된다라고 한다. 이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인지하시고 내방하시는 고객분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내방은요, 뭐 저희 사무실에 오실 수도 있고, 저하고 어떤 카톡으로 소통하실 수도 있고, 뭐 이메일이나 여러 가지로 소통하시는데, 어느 정도는 이제 노사 간 다 경험을 하고 물어보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버전으로 정의된다라는 거는 다 알고 오시더라고요. 자, 근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해서 약간 총론 성격이거든요. 그러면 근로소득하고 어떤 부분이 다른지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보시게 되면은 근로기준법 2조가 있어요. 맨 앞에 나와 있는 건데 거기에 근로조건의 명시사항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련 근거는 이렇게 책에서 이렇게 색깔 체크를 좀 해놨어요. 그래서 이쪽에 따르면 지금 용어의 정의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로기준법에서 용어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좀 추상적이긴 해요. 보시면은 사용자가 제일 중요한 거는 근로의 대가다. 그 다음에 근로자한테 지급을 한다. 그래서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한마디로 돈이란 얘기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근로자한테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근로자가 받는 게 임금인데 근로자가 먼저냐, 임금이 먼저냐 이거거든요. 이거는 마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논리하고 비슷한데 일단 어떤 계약서를 썼는데요. 제가 별도 강의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저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어요. 근데 외견상 계약서는 프리랜서거든요. 자, 근데 실질을 따져봤더니 근로자예요. 그러면 이분이 받는 금품은 당연히 임금인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임금을 받기로 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4대 보험 가입도 하고 뭐 연차 수당, 퇴직금에 대해서 적용한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또 근로자가 되는 약간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이게 약간 순환문법처럼 돌아가요. 그래서 제가 그 초반에는 개념을 잡기 위해서 요 임금을 먼저 말씀드리고 또 근로자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요 책에서는 그 두 가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게 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프리랜서 얘기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근로의 대가라고 정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근로자임을 의미합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게 용역으로 포장을 한 용역 수수료 같은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명칭은 일단 외견상으로는 임금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따져봐야 되는 영역이 최근에 노동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총론 성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교재 본문을 제가 이렇게 실어왔는데 일단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고자 하는 거는 자, 실무적으로요. 학술적으로가 아니라 실무적으로 임금은 많이 들어보셨을 통상임금이 있고 평균임금이 있고 기타 금품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자, 일단은 법학에서 얘기하는 임금의 범위는 여기까지예요. 평균임금까지가 소위 얘기하는 법상임금이거든요. 자, 그런데 보시게 되면 일단 이게 근로계약서에 나중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그 이 인사노무 관리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별도 주제에서 상세히 설명한다. 그러니까 시리즈로 계속 말씀드릴 거거든요. 근데 지금 첫 강의에서 제가 강조드리고자 하는 건 어떤 거냐면요. 그 기타금품이라고 되어 있는 이 개념을 잘 보셔야 돼요. 자, 기타금품은요. 말 그대로 여집합 개념이에요. 왜냐면 기타기 때문에. 그래서 여집합 개념으로서요. 사용자가요. 은혜적이고 호의적으로 그냥 주는 금품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은혜적, 호의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다 해서 엄밀히 얘기하면은 법상 임금은 아니에요. 자,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노무법인 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저희 사무실에 근무하는 구성원분의 한 분이 뭐 좋은 일이 있거나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김우탁 개인 이름으로 그러니까 노무법인 원이 아니라 개인적인 이름으로 뭐 10만 원, 뭐 20만 원, 100만 원의 어떤 그 금전을 줬어요. 자, 그거는 그냥 제가 은혜적으로 인간적인 관계 하에서 그냥 제가 지급하는 돈이에요. 그게 설령 세법 쪽에서 근로소득으로 원천 징수가 된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 제가 개인적으로 주지만 계정 자체가 법인에서 나갔다 그러면 그 법인에 대한 어떤 경비 처리를 해야 되고 그분에 대해서 입금받은 거에 대해서 소위 얘기하는 세무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근로소득으로 원천 징수를 한다 하더라도요. 임금적인 성격에서는 은혜적, 호의적으로 나간 거는 임금으로 보질 않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어떤 거냐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자, 독자들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경영성과급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보통 뭐 이제 기업들에서 이제 뭐 프로핏 쉐어링해서 PI나 PS나 PI라고 불리우는 그 경영 성과급인데 이 정확하게는요. 좀 더 정확하게는 여기에 집단 경영 성과급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 전체 직원에 대해서 다 지급하는 임금이 있어요. 자, 이게 보통 뭐 성과급 대잔치 해 가지고 언론에 막 나오잖아요. 자, 그거는 당연히 과세가 됩니다. 과세가 되기 때문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받으면요. 세금이 400, 500씩 이렇게 원천 징수가 돼요. 그거를 세법상 근로소득으로 간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러면 4대 보험도 당연히 부과가 되겠죠.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진 않아요. 그럼 조금 이상하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왜 임금으로 보지 않냐 이렇게 되느냐면요. 일단 근거 행정 해석은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놨는데요. 자, 이거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도 그렇고 법원에서도 마찬가지로요. 관계에 기초한 금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업주한테 지급 의무가 원래 없어요. 그냥 월급, 기본급과 여러 가지 임금 등을 주면 되는 건데 우리 회사가 경영 상황이 굉장히 좋아져 가지고 이 돈을 주고 싶은데
우리 직원이라는 근로 관계에 기초한 금품이기 때문에 임금으로 보지를 않아요. 그럼 임금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는 나중에 제가 이 평균 임금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리겠지만 이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요, 다 합계를 낸 다음에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게 돼 있어요. 그때 임금이 아니라는 거는 평균 임금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 말은 알고 계시는 연차 수당이나 퇴직금에 대해서 전혀 반영이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항상 예외는 있죠. 뭐냐면, 자, 그런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이라고 하는 3대 노동법 규범성을 가지는 어떤 강력한 계약서들이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지급 여부, 그 다음에 지급률, 지급 시기를 확실하게 결정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요, 멋있는 말로 우리 회사에서는 이미 형성된 규범, 법과 같은 거기 때문에 임금성을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 개별 성과급, 그 다음에 팀 성과급, 이거를 부정기적으로 지급했다는 이유로 평균 임금에서 빼는 경우가 있어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거듭 강조드리지만 집단 성과급이에요. 이건 전체 사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개별, 팀이라고 하는 약간의 이렇게 그룹핑이 된 집단에 대한 성과급은 임금으로 다 봅니다. 왜냐하면 개별 성과급에 대한 기준은 당연히 있을 거고요. 팀 성과급도 있을 거예요. 다만 단기 순이익이 개선이 돼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이 지급 여부나 이것도 퀘스천 마크고 지급률도 퀘스천 마크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기억을 하시고, 그럼 여집합 개념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나머지는 다 임금이라는 거고요. 식대 비과세 상관없이 다 임금이고요. 그리고 우리 회사는 아직 경영성과급이 없다. 그러면 지금 받으시는 임금 명세서상에 나와 있는 모든 임금은요, 다 임금에 해당이 되고 그걸 지급받지 못하셨다 혹은 늦게 지급받았다 라고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못 받은 임금 체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업에서 가장 많이 상담받고 많이 물어보시는 게 여기에 있는 요 경영성과급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1번 타자로 주제를 선정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 첫 번째 강의 임금의 뜻과 그 범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